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6월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 황관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희정이고요.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모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고를 해드리기 전에 한번 또 서대문 FM 초대석이라고 하는 곳에 출연을 하셔서 갑질 문제도 얘기하시고 이거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확 불거져서 뭔가 얘기가 되지 않다가 자기 선구자는 외로운 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좀 이렇게 좀 공단 차원에서 이렇게 서명 운동도 하고 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서명 운동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채용 공고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있었고 오케스트라 문제도 있고 줄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좀 발견이 되면서 뭔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뭔가 모르게 약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의혹이 들어서 저희가 지회장님 님을 모시고 지부장인지 지회장인지 본격적으로 공단을 한번 탈탈 털어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1시간에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서 오늘 본방송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안 되는 만큼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제가 불거졌던 문제. 이 문제를 진보당에서 사실은 현수막을 거는 바람에 물고 늘어져가지고 김동화 의원이죠. 네. 김동화 의원의 그 학폭 현수막까지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사실은요. 채용 공고, 갑질 문제, 직장 내 갑질 문제죠, 참. 직장 내 갑질 문제 이거를 서명까지 받았었어요. 꽤 많이 해주셨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서명을 받게 된 게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인데 공단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서명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이제 20년 차가 들어갔고 그동안에 공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다 공단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받고 계신 건데 이 정작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여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공단 직원들이 갑질에 시달리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서명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 운동 하시는 알리는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직장 갑질이라고 하시는 부분의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례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공단에 신규 채용으로 들어오신 환경미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과도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셔서 이 직원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건 너무 과도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갑질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저희가 사업장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 지역 단체 정당에서 좀 도와주시기도 하셔서 그 구청 앞에 정당 현수막을 걸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상황이 좀 진전이 된 것 같은 내용인데 정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이 공단에 이제 정규 채용으로 들어오셨고요. 환경 미화를 하시지만 정규직이십니다. 서대문구 공단에 그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유진상가 맞은편에 견인보관소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공공사업부에서 소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맞은편 유진상가 아시죠? 서대문구에 사시면 유진상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유진상가
엄청 넓죠. 네. 네, 거기 1층에는 이제 롯데마트나 기존에 이제 상가가 그대로 있고 2층에 50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입주 업체가 있고 3층에는 이제 창업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를 공공사업부에서는 창업시설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2층하고 3층을 하는데 거기에 한 3, 40개의 입주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벤처 기업? 소셜 벤처. 예. 그런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3년 전에 들어오셔갖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 네, 직원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요번에 상담을 하고 알게 됐는데 장애인으로 고용돼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 2, 3층을 계속 청소를 하고 계셨고 지금 저희가 이사장이 새로 오고 나서 조직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팀 체제가 이제 부체제로 바뀌면서 공공사업부에 부서장이 새로 왔죠. 네네. 부서장이 여자 부서장이 왔는데 이 부서장이 이제 견인보관소도 청소를 좀 해라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이분한테.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기도 청소 좀 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제 밑에 또 중간 관리자분들은 그걸 받아서 이제 업무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 남성분이 혼자서 한 8개월 동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골절을 좀 당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지금 미끄러지셔갖고 그 사업장에서 그래서 좀 휴직을 하고 오신 상태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자 화장실도 있고 남성분이 혼자 청소하시기에는 좀 힘드니 여성분을 같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거기를 제가 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무슨상가에.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남성분이 청소하고 계시면 여자 화장실을? 예, 그러면 좀 꺼려지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특히 좀 여성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기 전에도 그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뭐 채용 못한다, 뭐 지금 없다, 할 수 없다 하다가 요번에 새로 오신 거예요. 여성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이제 업무 분장 받으셨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이제 부체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공사업 부서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안전부에서 쉽게 말하면 파견을 시켜서 시설안전부 소속인데 청소 업무는 견인보관소랑 창업을 하라고 보낸 거죠, 사람을. 파견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한테 가셔서 견인보관소는 1시간 정도 뭐 쓰레기통 치우고 뭐 하면 되고요. 나머지 거는 창업으로 넘어가셔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와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첫날 업무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담당 그 원래 있었던 주임님하고 같이 업무 인수계를 받아서 첫날을 업무를 하셨고, 예, 둘째 날부터 이제 사업 그 부장님은 아니고 이제 관리자 쪽이시겠죠. 그래서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 좀 지저분하다. 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죠. 현장 점검 나오면서 우리가 청소 매뉴얼을 짜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갔는데 3일째 정도 되는 날 이제 청소별 업무 수칙이 내려온 거예요. 시간대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7시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7시부터 12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가 30분 간격으로 계속 청소하게끔 업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근데 이거를 그 기존에 있던 남자 그 장애인 직원에게도 똑같이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장애인분이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 일반적인 노동자하고는 조금 이렇게 그 배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업무 매뉴얼을 줬다는 거죠. 이 장애인분은 시간이 이제 6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고 새로 오신 환경 하시는 여성분은 8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대만 다르지만 똑같은 시간대 30분 간격을 매뉴얼을 짜냈고요. 이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은 저희 공단에 들어오신 지 3년 되셨거든요. 한 번도 이런 수칙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초야, 최초. 공단 내에서. 이거를 제가 좀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업무 매뉴얼을 내준 데가 없고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다른 이제 환경미화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 매뉴얼을 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이 공단 최초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문제는 이러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사례도 있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조에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직장 내 갑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례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부설 주차장. 네, 네.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구청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제1부설도 있고 제2부설이 있는데 제2부설은 지금 카페 폭포. 근데 제1부설이 이제 거의 키오스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원래 있던 분이 이제 제2부설로 가시게 되셨고 제1부설에 있을 때부터 근무 수칙이 내려와요. 부스 내에서 대기 불가. 그러면은 이제 부스에 들어가 있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차량이 이렇게 안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네. 부스에 잠깐 들어가 계시다가 차량 오면 그때 또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처리해주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바깥에서 내내 계속 업무 응대를 해라.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스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분들은 사무실이 거기가 아니면 거기를 사무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게 그러면 어디에 있으셔야 되는 건가? 평소 사무실에. 아니,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던 뭐 눈이 오던 그 한여름에 땡볕 치던 간에 대기 불가면은 그냥 밖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그게 그분들 사무실이 아니구나. 네. 근데 사무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래서 좀 거기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뭐 등등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그거 보면서 그러면 이분은 진짜 그러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건가? 거기 말고 딴 데 있을 때가 있는 건가? 없죠. 없죠. 제가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관리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 문구로 보면은 내가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대기 불가면 그냥 밖에 다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저한테 뭐 저희가 채용하고서는 취업 규칙에 보면은 뭐라고 돼 이석 금지, 뭐 이탈 금지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느냐. 근데 식사하러 안 가세요? 화장실 안 가세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네. 새롭게 그런 개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회장님 식사하러 안 가세요? 밥 먹으러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갑의 느낌과 왜? 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같은 느낌이 아닌데 받아들여지는 게. 네. 근데 그거는 뭐 공단의 취업 규칙이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바깥에 부설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분한테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 문구를 적으셨어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구도를 말씀하셔도 되고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런 업무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지금 같은 분이신 거죠? 같은 부서에 있는 이제 부장도 있고 뭐 차장도 있고 어쨌든 이제 관리자 분들이신 거죠. 관리자분. 이런 매뉴얼이 문제인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건 하지만 밥 드시러 가셔도 되고 화장실 가셔도 되고 뭐 심지어 뭐 담배 피러 나가서도 이렇게 담배를 태우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한 게 갑이 만약에 갈구려고 하면 갈구다가 좀 말이 그렇게 하는가 괴롭히려고 마음 먹으면 이 매뉴얼을 가지고 괴롭히기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왜 이거대로 안 하냐는 게 이렇게 해서 위험한 더군다나 저는 약간 걱정인 게 뭐 이렇게 부설 주차장 그때는 그늘도 없는 데고 사실은 네, 그늘이 없어요. 아스팔트고 맨바닥인데 여름에 이런 식으로 죽어 사람 죽습니다. 진짜 하나 죽어나야 뭐 정신 차릴래나. 진심으로 약간 거의 들어가서 못 쉬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약간 괴롭힘 수준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얼차려 봤다가 군대에서 이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주는 이거는 거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직장 내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육아휴직, 병가휴직 뭐 이러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네, 그게 왜냐면 지금 이 갑질 문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뭐가 생긴 것처럼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사업부장이 있었던 공단 20년 동안에 이 사업부서의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는 거지. 실체를 알다 보니까 만약에 인사 발령이 돼서 일로 갔어. 이 부서장 밑에 전보가 됐어. 그냥 육아휴직 쓰는 거예요. 나 뭐 일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이 부장하고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갔어. 일하다가 병가휴직 써버려요. 사실상 공단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공단 내에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갑질을 들고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 갑질 문제가 다 사측의 면죄부잖아요. 다 자기네끼리 알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현재 피해가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계속 내가 이분하고 근무할 텐데 나중에라도 내가 퇴사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분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 갑질하고 있는 부장에 대해서 네.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징계가 들어가야죠. 정확한 징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서장이 공단에 남아 있는 한 갑질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공단에서의 잘 얘기 안 되니까 당연히 서명도 받고 이러겠지만 공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단에서는 그냥 신고해. 신고 절차 아니야 뭐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사장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가 뭘 하겠어. 결과를 가져와야 내가 어떤 걸 하겠지. 그 이사장은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거가 생겼을 때 뭔가 해결하라고 하는 게 이사장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가서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면 이분은 월급을 그냥 날로 드시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분도 부장님한테 갑질하지 말라고 업무 매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소문이 공단에서는 이사장이 그 관련 부서장을 옹호하고 있다. 비호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잘했어. 정확하게 업무 지시한 거야. 아무 이상 없어. 이런 식으로 공존하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이걸 알고서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한테 보호를 받는 거지? 보호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단은 약간 이제 뭐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또 다르게 해법을 좀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에다가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원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진짜 사장인 거죠. 일하고 했다가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진짜 사장 아니라고 자기. 우리 월급 구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진짜 사장 맞습니다. 네. 전출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조금 뭐 기획 그 감사부를 통해서라든지 좀 제3기관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이제 피해자들한테도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거고 진행하기가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사실 회사 못 믿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시위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집회 신고해서 월수금에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출근 시간대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까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간부님들이 혼자 하면 힘드니까 여기 와서 이제 네네. 같이 해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하고 했는데 네. 자 여기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집회 신고를 저희는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네네네. 근데 사측이 먼저 했어요 집회 신고를. 아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사측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했더니 집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측이라 하면 구청인가요? 공단인가요? 공단. 하물며 서대문구청 앞에다가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번에 그 집회 신고의 사유는 뭐였죠? 무슨 뭐 개인 사유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이 우리 이제 집회 신고하신 분이 누군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요. 아 본부장이 집회 신고를 했어요. 네, 본부장이. 본부장이면은 지금 공단의 상임이사도 네, 겸하고 예, 있는. 예.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개인이 했대 무슨 골프장 반대. 골프장 반대? 네, 골프장 건립되는 거 반대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이거는 집회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6월 7일 날부터 구의회가 열리는데 구의원들이 꼭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집회 신고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파크 골프장도 아니고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골프장 어디다 벌리고 그러니까. 있다고. 네. 아무튼 골프장 내가 그날 좀 이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자기가 반대한다고
그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상황들이 저희들이 조금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 보고 계속 소식 전달해 드리고 또 이렇게 진행이 뭐 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이런 얘기도 저는 지금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본부장의 집회 신고도 그렇고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사장 월급을 왜 줘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결국 진짜 사장 나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저러면서 결과를 그럼 구청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이 끈질기게 끝까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